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120회 서술 2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흙 속에 토목섬유와 같은 필터제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와 같은 1차원적인 물의 흐름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흙 필터층을 포함한 고체 필터 구조가 형성된다.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2번 집안 내의 모관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A. 집안 내에 있는 물의 모관 상승 및 모관수. B. 모관 상승 영역에서의 포화도에 따른 강국 수압. C. 모관수를 지지하는 힘인 모관 포텐셜에 영향을 주는 인자. 3번 초고층 건축물의 기초를 말뚝 기초로 설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설계 개념과 계산으로 산정된 주변 마찰력의 신뢰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4번 낙동강 하구에 있는 지하 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 평가할 수 있는 기법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번 안반의 투수성 평가를 위한 루전 시험법을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투수 개수보다 루전 값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6번 포화 점토 지반 위에 고성토의 6차로 고속도로 건설 시 성토체 하부의 점토 지반을 통과하는 가상 파괴면 상의 임의의 점에 대한 공사 기간 중 공사 완료 후 전단 능력, 전단 강도, 안전율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1번에서 말하는 흙 필터층을 포함한 고체 필터 구조, 이거를 제외하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가 많이 소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에서 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문제입니다. 토목섬유와 같은 필터제가 설치되는 경우, 그러면 1번 문제는 우선 토목섬유 중에서 필터의 기능적인 부분을 묻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줄을 보면은 흙 필터층을 포함한 고체 필터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에 대한 메커니즘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받아보고 여러 지인분들, 토지기술사가 됐든 구조기술사가 됐든 시공기술사가 됐든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명도 없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문제는 클로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아마 클로깅이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로깅은 뭐냐면은 필터가 이렇게 있고요. 필터 내부 또는 표면에 이렇게 흡입자가 달라붙어서 원래의 필터 구조, 필터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체 필터 구조가 생김으로 해서 필터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거는 나쁜 현상이다 라는 흐름을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셨다면은 일반적으로 토목 섬유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있으면 아마 기본 점수 정도만 받았을 거고요. 정확하게 클로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능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으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의 문제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안 내에서 흙 속에서 필터제의 기본 역할하고 그리고 이런 클로깅 현상이 발생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클로깅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뭐 기능 상실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쓰시고요. 클로깅과 관련된 시험들이 있죠. 유효 구멍 크기라든지 유효 구멍 크기 시험이라든지 혹은
동수 경사비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토목 섬유 중에서도 지오신세틱이라는 필터제, 그리고 고필터제에 흙이 달라붙는 고체 필터 구조에 대해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평소에 접해 보셨던 분들은, 혹은 집안 신소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접근을 하셨겠지만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특별히 또 전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모관 현상과 관련해서 지금 세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세 문제는 뭐 그냥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아시는 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물의 모관 상승 및 모관수.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커 속에 물이 있을 때, 유리관을 꽂았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표면 장력 T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모관 상승고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에 있는 물이 모관수다라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토립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표면 장력이 작용하고 내부에 강국수가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이런 그림을 그려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1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1번 문제보다는 2번하고 3번이 좀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포화도에 따른 강국수압. 포화도에 대한 강국수압은 말로 풀기보다는 요 그림과 관련된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위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포화도일 때 일부는 모관 포화도고 여기는 불포화도이다. 근데 포화도와 심도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이 부분에서 이제 완전 100%가 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국수압은 이렇게 부의 강국수압이 발생되고 하부는 플러스가 되는데 이 부분은 포화도 관련 요식이 된다. 요 개요도와 그래프와 이런 걸 정확하게 쓰시고 내용을 쓰셨다면은 상당한 고득점이 나올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3번 한번 볼게요. 모관수를 지지하는 힘인 모관 포텐셜. 모관 포텐셜은 또 그래프가 흡입력 PF와 그리고 함수량 W 관련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되는데, 점토인 경우는 이렇고 모래인 경우는 이렇다. 영향을 주는 인자는 첫 번째로는 함수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입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극비 관련.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썰을 쭈르륵 풀어주시면은 아마 2번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받기 아주 좋은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볼게요. 건축물의 기초를 말뚝기조 설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설계 개념과 계산으로 산정된 주면 마찰력 신뢰성 평가인데, 필요한 설계 개념, 이런 뭐 개념, 이런 추상적인 단어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설계 개념? 그러면은 뭐 지지력과 치마의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지력 산정은 어떻게 하고 치마의 산정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플러스 뭐 압축 응력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음에 대한 검토라든지 장경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썰을 푸시면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2번 계산으로 산정된 주면 마찰력 신뢰성 평가. 우리가 설계는 QS는 FS, AS로 했는데 실제 시공 후에는 부주면 마찰력과 타임 이펙트가 발생을 하므로 실제랑은 맞지는 않는다. 근데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는 시공 후에 재하 시험이라든지 방법을 거쳐서 검증을 해야 된다 라는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강평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토질교사, 토목시공교사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답안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참고만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해볼게요. 낙동강 하구에 뭐 어떻게 굴착을 했더니 뭐 기울어졌다.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 평가할 수 있는 기법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를 이렇게 굴착을 했는데
요 건축물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강성이 부족했다든지 뭐 혹은 뭐 요 간격이 너무 길었다든지 벽체 강성 혹은 차수가 안 됐다라든지 바닥 안정이 불편하다. 뭐 이런 원인이야 뭐 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원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은 탄소성해법이라든지 또는 유한요소법을 기본으로 해서 영향거리에 대한 검토가 있죠. 카스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다 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은 이런 원인에 대해서 반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아마 점수를 받아도 딱 6점을 받으시겠죠. 그죠? 6점을 받을 수도 있고 5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문제 보면 낙동강 하구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요 답안을 쓰실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낙동강 하구면은 부산에 있는 강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 어디가 될 텐데 요 지층은 상부 연약한 매립층 그러니까 실트질 모래 아마 그런 게 한 5, 6m가 있고 그 하부로는 고압축성 점토가 3, 40m가 있다. 이런 집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먼저 썰을 푼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오면은 아마 이게 가점이 돼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줬던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집안에 대한 설정을 한다면은 그죠? 여기는 뭐 SM, 여기는 CH 이런 식으로 집안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다면은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5번 풀어볼게요. 안반의 투수성 평가를 위한 로전 시험법을 설명하고 투스게스보다 로전 값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전 시험법에 대한 문제는 뭐 이거는 시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전 시험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뭐 투스케이스 값보다 로전 값을 이용하는 이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안반 보강 시 이제 안반 보강 후에 그 평가 방법이 로젠 치료하기 때문에 한다 라든지 혹은 안반의 불연성면이 워낙에 불규칙하기 때문에 실내 시험으로는 정확한 투스케이스 값을 산정할 수 없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서 로젠 값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상당히 일반적이기도 하면서도 누구나 다 쓰지만은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중간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거 하고 요렇게 흐름을 가져가셔라 이렇게밖에 뭐 간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토질결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인데요. 이렇게 포화점성토 집안에 이렇게 성토를 했을 때 이 하부 지점에 대한 전다 능력과 강도, 안전율의 변화를 설명하라는 건데요. 요거는 제 서브노트에도 있고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도 있고 백영식 교수님, 김상희 교수님 모든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부터 전다 능력,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성토 완료 후, 안밀 완료 후 해가지고 전다 능력은 성토 완료 시까지 올라가고 동일하고 그리고 간극수압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니죠. 처음에 정수압이 있으니까 이 정도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소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렴이 되겠죠. 그리고 전단 강도는 이제 변화가 없다가 이 소산과 더불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안전율 FS는 이제 내려갔다가 회복을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 개요를 쓰고 바로 요걸 쓰면은 아마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이제 개요를 쓰시고 엑스트라를 조금 쓰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이 그래프를 크게 한 페이지 정도 채우시고 그 좌우측에 부연성을 하시면은 아마 요거는 분명히 고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는 뭘 쓰냐? 그래서 삼회 한정 해석할 때 전응력 해석과 유효응력 해석이 있죠.
그래서 요 해석 방법을 표로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한계 평형 방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 장 썰을 푼다면은 아마 좋은 흐름과 와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질매 기초결사 120회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